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 11시 국회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동문회의였습니다. 예산안이 날치기로 통과됐습니다. 제가 날치기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원래 이 법안이 예산안이 가장 먼저 상정된 법안이 아닙니다. 이 법안을 표결에 붙이기 전에 부수 법안들이 그 앞에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이걸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새치기가 아니라 가운데 서 있다가 화장실 제일 앞줄에 가가지고 자기 볼일을 본 겁니다. 그래서 날치기라 합니다. 두 번째로는 4+1 민주당과 위성정당 4개가 합의한 안이라고 하지만 4+1이 합법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국회법에 근거가 없는 협의체예요. 왜 근거가 없나? 바른미래당은 지금 원래 원내대표가 오신환입니다. 근데 손학규 지금 대표 자리를 쥐고 있는 사람이 오신환을 원내대표를 합법적으로 당내 선거에 의해 가지고 선출된 오신환을 이미 당대표 자리가 끝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윤리위에 제소를 해서 제명시켰습니다. 원래 원내대표는 이 예산안 4+1이라는 자기들이 만든 이름 속에 협의체에 한 대표 조직으로 들어가 가지고 논의를 해본 적도 초대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4+1 다시 말하면 국회법에 근거가 없는 협의체에 의해가 합의된 안이라고 올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1조 원래 정부에서 제안한 513.5조에서 1조 6천억이 깎인 안으로 통과된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느 항목에서 1조 6천억이 삭감됐는지 알고나 보자고 하니까 그거 다 설명하는데 하루 반이 걸리기 때문에 설명해 줄 시간이 없다. 자료라도 내놔라. 내놓을 수 없다. 왜? 속기록에 실질적으로 예산안 간사들이 앉아가지고 어떤 예산은 빼고 어떤 예산은 넣고 얼마나 삭감하고 얼마나 더 넣고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회의록에 없습니다. 회의록에. 그러니까 이게 불법 국회법에 근거 없는 협의체가 합의한 거 합의했다는 명목하에 통과시키고 순서상으로 다른 부수 법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토론하고 표결을 붙이고 수정안이 거부가 되면은 그제서야 예산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다 제쳐버리고 그냥 수정안을 1번으로 해서 올려서 날치기로 후닥닥 해치웠습니다. 156명이 출석한 가운데 148명 땅땅. 왜냐하면 국회의원 정족수는 300이지만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295명이니까 148명이면 과반수가 넘습니다. 이렇게 아수라장이 된 것도 웃기는 것이지만 저는 국회의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문희상 의원이라는 개인에 대한 인격이 아니라 국회의장이라는 자리에 있는 그 직책을 수행하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4선을 한 국회 대통령입니다. 39살에 다리가 마비되고 난 뒤에 모두가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했지만 이분은 4번을 대통령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경제적인 위협이었던 대공황을
겪어 나오면서 나라를 살린 사람이에요. 이분이 1933년 휠체어를 타고 돌면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한 첫 번째 말이 뭐냐? 대통령 취임사에서 한 말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이다. 두려움 그 자체이다. 되게 멋있는 말이죠. 그거와는 거리가 너무 먼 지금 국회의장직을 역임하고 계신 분의 행동을 저는 한마디로 비굴함의 연속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분의 건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병원에 입원해가 수술까지 했다니까 그건 뭐 헐리우드 액션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달에 처음 사법개혁특위에 사보임 허가 말라라는 문자를 보내면서 우리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문자를 보내면서 의장 사퇴하시오라고 했으니 그걸 가지고 충격받아가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뭐 이런 새가슴을 국회의장으로 둬서 되겠어요? 이분이 주장한 게 국회의장 되고 난 뒤에 한 얘기가 뭡니까? 첫 말이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입니다. 여기에 협자는 도울 협자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좁을 협자 같습니다. 치자는 다스릴 치자가 아니고 치사하다는 치자 같습니다. 정말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좁고 치사합니다.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저녁에 통과시키고 예산안 통과 딱 시키고 난 뒤에 아니 그 뭐 예산안 통과시키는 이 지휘봉도 의사봉도 화장실에 가서 연락해서 주성영 부의장한테 넘겨주고 갔다라는 뭐 본인은 그게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 어쩌고 한데 몸이 안 좋다고 화장실에 들어가고 병원에 가야 된다니까 심재철 의원 정의의 사나이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예산안 통과시키고 난 뒤에 자기도 양심에 이런 날치기로 하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이 생기니까 양심 가책 생기겠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된다. 왜 자기 입장이 곤란해질 때마다 병원을 가는 겁니까? 이런 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은 이런 협치를 하지 마세요. 여기 협치는 도울 협자 다스릴 치자가 아닌 좁을 협에 치살 치자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예산안을 차곡차곡 토론을 하고 양당 간의 합의를 거쳐도 될 수 있는 일.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양당이 다 양당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포플러스 원과 한국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정안이 5개나 올라왔다면 다 개정안에 대해서 토론할 시간을 줘야 돼요. 그리고 순서상으로도 예산안이 가장 먼저 아니었습니다. 다른 법안들이 줄을 서가 있어서 239개나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다 제쳐버리고 예산안만 통과시키고 아이고 죽겠다.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죽을 것 같다. 병원에 가야 되겠다.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게 뭔가 민주당에 득되는 걸 해주고 나서는 바로 죽을 것 같으냐 이거예요. 한국당의 공격에 의해 쇼크를 받아서 그렇다고요? 좀 너무 치사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의장님. 한국당 항의에 충격을 받아서 병원에 가야 된다? 이렇게 심약한 사람을 왜 국회의장으로 앉잖아요. 다리가 마비돼가 휠체어를 타면서 대통령이 되고 난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하는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물론 문희상 대통령과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같은 급이라고는 언급조차도 안 하고 싶습니다. 비교 대상도 안 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 300명의 의원 정족수를 거느리는 국회의장이에요. 국가 서열 몇 번입니까? 대통령 다음의 자리예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치졸하고
정말 공교롭습니다. 할 말 없으면 몸이 아픈 거예요. 난 몸 아팠다는 건 거짓말 안 합니다. 참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한국당이 한마디 듣기 싫은 얘기도 아니에요. 바른 얘기죠. 사계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바른 얘기만 하면 그 충격에 의해 병원에 가야 된다. 어쩌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장을 이 의장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좋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에게 필요한 법안을 자기들이 선거에 이기고 왜 예산안을 하루 반이 걸려도 왜 못 보여줄까요? 예산안 조정한 안을 왜 못 보여줄까요? 빤한 거 아닙니까? 내년 4월 선거에서 선심성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넣어놨는 항목을 일일이 내면 따지고 들고 이건 빼라 삭감하라 항의가 나올 것 같으니까 아예 폐쇄 작전이에요. 진짜 걱정되는 건 뭔지 압니까? 선거법 또 이렇게 올려놓고 또 병원 갈 겁니다. 화장실에 가가 부의장한테 지휘봉을 주든지 아니면 땅땅 때려 놔놓고 또 나 죽을 것 같다. 한국당 때문에 내 쓰러질 것 같다. 심장 마비 올 것 같다 하고 또 병원 갈 겁니다. 공수처법 또 통과시키려고 올려놔놓고 한국당이 고함 지르면 또 나 죽을 것 같다. 병원 간다. 이러지 마십시오.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이게 무더기 값으로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제 개인 감정에 몇몇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지만 한국 남자들이 왜 이렇게 비굴해요? 구태여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언론인 사태가 벌어졌을 때 에스모시라는 분 정말 저는 그분 대단히 존경했어요. 근데 그때 하는 그 이유가 자기 개인의 행동 때문이든 회사를 대표해서 때문이든 거기서 떠도는 만큼 어떤 혼외에 다른 여자와의 만남이 있었던 아니 그게 단순한 그냥 소문에 불과했던 정말 소변을 보러 갔던 대응하는 체제가 너무 비굴했다는 겁니다. 다시는 그 방송을 안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게 너무 비굴하다. 아니 그렇게 자기가 자신 있는 행동이라면 사개위 특위에서 사보임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듣고도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사보임 허가를 하지 않든지 아니면 해놔놓고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 국회에서 설득을 하든지 설득할 자신 없거든.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똑같아. 지금 예산안 날치기 한 것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으니까 설득할 자신이 도저히 없거든. 왜? 뒷번호를 앞쪽으로 이건 뭐냐 하면 입사시험 쳐가지고 58등인 놈을 1등으로 끄잡아 연 거나 똑같아요. 그래 놔놓고 1등에서 57등 물론 예산안이 58배로 올라갔다는 건 아닙니다. 비율을 하자면 전 몇 번째로 올라간지 몰라요. 1번이 아닌 건 사실이에요. 그 안에 그 앞에 처리해야 될 게 17개 18개 법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정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할 자신이 없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비굴한 거야. 그걸 앞쪽으로 당겨가지고 날치기로. 그것도 국회법에 근거도 없는 협의체 4+1이라는 희한한 이름을 갖다 붙인 그래 놔놓고 이런 협의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통과시켜놓고 손학규 의원님도 지금 연세가 너무 되셨어요. 그 연세라는 건 육체적인 연세가 아니라 정신적인 연세입니다. 전라도 저 남단에 계실 때는 그래도 좀 멋이라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적대기 뒤집어 쓰고 있을 때.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날치게 해놓고 한다는 얘기가 예산안 통과가 회기 내에 안 되고
예산안 데드라인 회기내가 아니라 데드라인까지 안 되고 지금 늦어진 게 한국당 때문이라고요. 빨리 그 자리 내려오세요. 바른미래당 자체 내에서 선거에 의해 그 자리 밀려났잖아요. 국회가 이렇게 비굴하고 국회 위에 있는 국회의장이란 분이 이렇게 비굴하고 협치적인, 이 협치라는 거 다시 말씀합니다. 좁을 협치살 치자 협치적인 태도를 보내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믿겠습니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정도와 정의로 더불어민주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법계에 밀어붙이는 것, 문화계에 밀어붙이는 것, 국회에 밀어붙이는 것, 청와대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것, 이들은 다 꼼수와 정말 깡패 같은 수작으로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비굴하고, 차라리 깡패는 화통하죠. 정면을 두들고 싸우잖아요. 저는 폭력보다 더한 무기가 이 비굴함이라고 봅니다. 그쪽에서 볼 때는 비굴함이에요. 그쪽에서 볼 때는 폭력보다 더 큰 무기로 쓰는데 우리가 볼 때는 비굴함이라는 겁니다. 적을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총선을 4개월 두고 이 아수라장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밖에서 국민들은 끝없는 추위와 한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길바닥에 잠을 자면서 힘을 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비굴하다고 던져두면은, 상대를 안 하면 더 비굴함을 뒤집어 쓰고라도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것 같습니다. 통과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통과라는 용어 자체가 틀렸어요. 날치시킬 것 같습니다. 나라의 앞날이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송영선 시사 36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